뭘 읽어야 할지 모르겠을 때 애매한 언니들과 함께 읽어요. 본격 독서 권장 방송 애매한 언니들 시작합니다. 서로 눈을 맞출 때 푸르르던 숲 가장 높은 절벽에 올라가 소리쳐 멀리 세상 저편에 날 기다리는 숲 서로 눈을 맞출 때 푸르르던 숲 가장 높은 절벽에 올라가 소리쳐 멀리 세상 저편에 날 기다리는 숲 나는 찾아가려 해 신비로운 꿈 멀리 세상 저편에 날 기다리는 숲 I wanna be with you. 네, 유아의 숲의 아이 듣고 왔습니다. 네, 애매한 언니들 장수장이고요. 네, 지난 시간부터 애매한 언니들과 함께 고전 읽기 두 번째 에밀리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 이야기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야기해 주실 박혜란 선생님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혜란 선생님 나오셨고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는 작품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좀 이야기, 배경이나 이런 것들 이야기 나눴고 오늘은 좀 인물들 이야기를 중심으로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소설에 등장하는 사람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네. 그 인물들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얘기하기 전에 몇 가지 생각을 좀 그러니까 해볼 한 두 가지 정도 좀 생각을 하면서 인물들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19세기에 읽혔던 폭풍의 언덕이 있었을 것이고 20세기에 읽혔던 폭풍의 언덕이 있었을 거고 지금 장수정 선생님하고 제가 읽는 폭풍의 언덕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제가 그냥 저의 관심사를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 싶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뭐 사랑이니 로맨스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섹슈얼리티를 좀 생각해 볼 것 같아요.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맨스라고 했을 때 이게 그냥 우리가 뭐 누군가에 끌리고 뭐 갖고 싶고 만지고 싶고 뭐 어떻게 하고 싶고 뭐 얘기하고 싶고 뭐 이런 뭔가 하고 싶은 그 마음을 로맨스라고 했을 때는 이게 어떤 그 대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맥락을 다 지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둘이 되게 잘 지내야 돼. 로맨스는 잘 지내야 돼. 그죠. 뭘 하든 잘 지내야 돼. 뭘 하든 잘 지내야 돼.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한가 하는 거죠. 로맨스. 네, 그게 사실 그 맥락들이 들어갔을 때, 그죠. 이게 가능한가? 이게 뭐 결혼 제도라는 걸 염두에 둘 때, 이게 잘 지낸다는 게 가능한가? 아니면 그런 맥락 다 빼고. 저 사람과 잘 지낸다고 하는 거는 저 사람의 욕망과 나의 욕망이 잘 협상을 해서 두 욕망이 다 이 성취가 돼야지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뭐 저쪽에서 다이아 반지를 원해 그럼 다이아 반지, 섹스를 원해 그럼 뭐 이런 모든 물질적인 것, 그러니까 내가 피지컬한 이 물질적인 존재로서의 내가 원하는 게 있을 거예요. 정신 뭐 아바타여서 정신과 정신이 뭐 이렇게 통해가지고 뭐 로맨스를 만들고 그래서 잘 지낸다고 하더라도 그 정신 안에 숨은 내 그 디자이어가 있어서 그게 서로 잘 협상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근데 여기에 인종, 계급, 뭐 젠더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과연 투명한가? 맞아요. 그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투명한 섹슈얼리티라는 건 사실은 불가능. 네, 또 여기에 또 재생산까지 염두에 그쵸, 둔다면, 그쵸. 그렇다면 히스클리프와 캐서린의 사랑은 뭐가 문제인가? 뭐가 문제인가? 어디가 문제인가? 어디가 문제인가? 내가 왜 억셉트하지 못하지? 억셉트하지 받아들이지 못하지? 내가 왜 못한다. 쟤네들의 사랑, 히스클리프가 왜 이렇게 절독하게 만들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이다라는 것이 물론 로맨스의 조건일 수도 있는데 뭔가 사랑이라는 어떤 것에 로 인해 파괴된 서로를 철저히 파괴하는. 그러니까 히스클리프의 사랑은 물론 캐서린이나 그 주변 사람들도 망치지만 자기도 망치잖아요. 그쵸, 결국은. 그쵸. 네. 그게 조금 무서운 부분이고 이것이 이런 걸 사랑이라 불러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좀 생기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럼 히스클리프는 이 큰 사랑을 이게 크다고 말하기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정말 투명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사랑. 이 사랑에 관한 한 투명해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 사랑을 이루기 위해, 그러니까 사랑을 이룬다는 것도 참 어폐가 있지만 그 사랑을 내가 잘 지내기 위해, 잘 하기 위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히스클리프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거죠. 나는 정말 캐서린 사랑해. 근데 지금 나는 이런 식으로도 좌절되고 저런 식으로 난 그러니까 두들겨 맞아도 나는 괜찮았어. 근데 나를 두들겨 패도 좋아. 근데 나를 캐서린에게서 끊어내려고 해. 그죠. 이거는 나는 못 참아.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복수한다. 때려 부신다. 다 때려 부셔버릴 거야. 그런 거죠. 그런 마음이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나 싶긴 다 한데 부셔버릴 거야. 어쨌든 히스클리프의 마음은 정말 투명한 사람인 거야. 그런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능하게 만드는 방식. 그러니까 영국은 자본주의 사회이므로 그리고 땅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 자영농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언쇼 가족은 자영농 가족이고 린튼가는 똑같이 이게 귀족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중산층이에요. 중산층이라는 거는 중산층이라고 말함은 미들 클래스라는 거는 젠틀이라고 하는데 영국에서는 젠틀이 아주 전형적인 젠틀이인데 이거는 땅을 매개로 땅을 가지고 부유해져서 부를 성취해서 적절한 교육과 교양을 쌓게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출판할 때 책을 읽는 독자들은 젠트리 계급들이에요. 이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음악을 내가 생산을 한다. 음악을 읽는 관객은 저 큰 객석을 다 채우려면 중산층이 들어와 줘야 돼요. 그죠. 옛날 로코코라든지 18세기, 17세기 바로크라든지 로코코는 교회 안에서 또는 왕실의 그런 그 체인버 그래서 챔버 오케스트라잖아요. 그 방 안에서 그 비교적 소수의 관객을 청중을 대상으로 내가 음악을 했었더라면 하지만 그 낭만주의 이후로 그럼 이제 로코코 후기죠. 그러니까는 뭐 모차르트나 베토벤으로 넘어오면은 핸델 같은 바흐나 핸델의 음악과는 다르게 돼요. 왜냐하면 이 객석을 꽉 채운 그러니까 나도 마찬가지, 나를 포함한 나의 출신이 되는 저 중산층들을 위한 음악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영국은 이제 책이죠, 문학이죠. 영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영국의 젠틀, 린튼가 같은 그죠. 가족들인 거예요. 그런 구성원들인데, 이 구성원들 이런 틀 안에서 다 부셔버릴 거야 하는 그 욕망이 생긴 거고 히스클리프는 그 욕망을 어떤 식으로 구현하느냐. 부동산업으로 이제 구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아마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되게 사실적이고 진솔하다고 말하자면 새로운 계급의 밑도 이렇게 탄생하는 그런 걸 상징을 하는 거라고. 중산층이 다양해지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다양한 모습으로 나오는 사람들. 그런 상징.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 가족으로 넘어오면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아마 린튼 가문처럼 그런 식으로 편안하고 따뜻한 공동체 가족을 이루는 게 아마 중산층들의 바람이겠죠. 그 어떤 계급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부를 이루면서 지향하고 싶은 그 소망이겠죠. 이게 가족화되는 거예요. 가족화되는 된다는 것. 근데 이제 이게 언쇼는 자기 집에 구성원들을 다 데리고 와서 그들을 다 식구로 만드는 거예요. 가족 구성원으로 만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 교육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영어로 말하면 도메스티케이트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가축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집의 삶에 걸맞게 모든 구성원들을 조율하는 거예요. 그게 양육하고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주고 좋은 보살핌과 돌봄을 주고 그러면서 좋은 사회 구성원으로 나갈 수 있도록 가족이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몰라요.
몰라. 어떻게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몰라요. 네. 맞아요. 언쇼가는 이제 그렇게 되는 맞아, 거죠. 맞아. 규범이 없는 곳이죠.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모든 구성원이 평등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넬리도, 그러니까 그 조세프도 부엌에서 사는데 이게 안으로는 안 들어오는데 하도 그 키스 클리프하고 캐서린이 부엌에서 노니까 그 내주고 또 자기도 딴 데 가고 그럼 또 기분 나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은 이런 공동체에 어울리는 가족의 규범이 사실 마련되지 못한 거죠. 예, 그런 상태에서 언쇼가 일찍 사망을 하고 힌들리가 들어와요. 외지에 있던 힌들리가 들어왔을 때 힌들리는 그 어떤 그런 보통 가족의 규범에 맞게 내가 가부장이 되어야 하는데 이 집은 엉망이지. 안 되지. 그러니까 억압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제 그렇게 되죠. 그렇죠. 재밌어요. 그 힌들리도 참 흥미로운 인물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집안의 인물들이 되게 다양한데 그래서 생기는 비극일 수도 있어요. 이 작품이 누가 정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영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3대 비극. 아, 그래요. 이래요. 비극이라고요? 그래서 오이디푸스, 물론 그리스 원래 비극이었고 그 다음에 리어 왕 그리고 폭풍의 언덕 이렇대요. 아, 그래요. 그렇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사랑으로 인한 비극일 수도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의 비극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랑이라는 게 가족을 구성해야 되고 이 가족이라는 게 어떤 중산층의 가치와 규범이 마련돼야 되는데 이게 전혀 다른 가능성으로 조합된 가족 안에서 이 사랑과 돌봄이라는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좌절되고 함으로써 벌어지는 비극일 수도 있겠다 생각돼요. 그렇군요. 네.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결론은 저는 뭐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론이요? 결론 자체는 비극은 아니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비극적인 면모가 많죠. 어쨌든. 양가가 다. 네네. 이게 또 수정쌤 얘기해 주신 게 재밌는 게 이 작품이 그러니까 어떻게 1부와 2부로 나눈다고 하면 그죠. 캐서린이 사망한 다음 얘기. 그죠. 이 소설은 캐서린은 이미 죽고 난 다음의 이야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캐서린이 죽고 그 다음에 이 세대들한테 벌어지는 얘기. 그것도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초점을 뒀다면은 이렇게 막 다이나믹하지 역동적이고 막 이런 정열적인 열정적인 사랑은 안 보였을 수 있더라도 맞아요. 그래도 되게 독자들이 보기에 안심이 되는 그런 사랑 얘기가 나왔을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하죠. 예. 안심.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폭압적인 폭력적인 히스클리프 밑에서 히스클리프는 점점 쇠약해지고 쇠약해지면서 다시 이름 뭐죠? 아들 이름이 뭐죠? 헤어튼 맞냐? 맞죠? 헤어튼 맞아요. 헤어튼과 캐시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참 맞아요. 안심이 되게 만들죠, 우리한테. 약간 그래서 세대 차가 있어서 그렇게 그려진 건가 싶기도 하고 어쨌든 그 전 세대 히스클리프랑 캐서린은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자기들의 욕망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폭발하고 그걸 어찌하지 못하는 게 너무 느껴진다면 그 뒤에 그 세대들은 어떻게 보면 좀 수렴한 듯한 느낌으로 그쵸? 그런 것들을 그런 갈등을 좀 수렴하고 다시 잘 풀어볼 수 있는 어떤 게 있는 것처럼 그게 풀려가는 방식이 어떤 거라고 보셨어요? 혹시? 풀려가는 방식? 저는
저는 그거를 뭐라고 봐야 되지? 포기한다고 해야 될지 포기? 약간 어떤 걸 포기한다고 해야 할지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미움을 그냥 그러니까 전 세대에는 서로에 대한 미움이 너무 과잉 타당하지만 너무나 넘쳐 있는 상태인데 저는 핵심은 그거였다고 생각해요. 그 후 세대들은 서로 미워할 필요가 딱히 없는 그 말을 캐시가 나중에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상태를 그냥 인정하고 그치. 그거를 이어받지 않는 거 그게 좀 핵심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헤어튼을 이게 처음에는 사랑이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캐서린과 헤어튼이 뭔가 그 연결되는 조응하는 말하면 그 단어가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조응하는 게 서로 그러니까 커리스폰던스라는 걸 떠올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오고 가고 말과 행동이 서로 오고 가는 그 연결을 통해서 그 두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지 그 애정의 관계를 쌓아가는 그래서 그런 모습도 아마 영국의 독자들은 안심했을 것 같아요. 이게 갑자기 들판에 가서 뛰어놀고 막 너무 좋아 막 그러고 막 뭐 망쳐놓고 물론 조세프 그 가든을 망치죠. 그래서 자기 꽃밭으로 만들어주겠다고 막 그런 일도 했지만 사실은 그거는 그래서 막 그게 훼손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들만의 뭔가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 보려는 노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철딱선이 없는 사랑이 자기네들 나름대로 서로를 돌보고 주변을 가꾸려는 노력으로 이렇게 그 에너지가 돌아옴으로써 이게 좀 안심이 되는 거죠. 맞아, 저렇게 사랑했어야지. 저렇게 사랑해야지. 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네, 그런 게 아마 있지 않았을까? 너무 보수적인가? 근데 그런 사랑을 하죠. 사람들이 하죠. 파괴적인 서로를 막 파괴하고 막 괴롭히고 막 그런 사랑을 하죠. 어떤 계속하는 사람도 있고 네네네. 하다 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내 욕망이 먼저이니까 내 욕망이 먼저이니까 막 하다 보면 막 그걸 어떻게 그거를 내가 표현해야 될지 모르고 하다 보면 되게 격정적이고 열정적이어서 그 에너지가 참 부럽기는 하지만 그게 파괴적으로 보이지. 그죠? 네, 그런데 그 에너지가 서로를 돌봐주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헤어튼을 사회화하잖아요. 캐서린이.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면은 내가 뭘 해줄게. 너 이거는 이렇게 해야지 뭐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러는 관계 속에서 둘이 서로 좋아하게 되는 거니까 그런 모습에서 또 좀 안심하는 것 같아요. 독자들이. 그럴 수 있죠. 근데 사실 이런 모습은 예전에 읽을 땐 잘 안 보였거든요. 저는 사실은 히트클리프에 집중해서 읽어서 좋든 싫든 그렇게 됐는데 아마 이런 안심하게 하는 장치였지 않을까? 저자의 장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하게 돼요. 워낙에 캐릭터 자체로 압도가 히스클리프가 워낙 압도하니까 잘 기억이 안 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소설 전체로 봤을 때는 사실은 이게 히스클리프가 워낙 큰 존재감이죠.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헤어튼이 그렇게 두드러진 존재가 아닌 것도 맞아.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이는 이유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약간 뭔가 안식을 찾고 싶어서 그 와중에 찾은 것 같아요. 네네네. 좀 약간 편안한 이야기나 편안한 캐릭터를 찾다 이제 헤어튼과 네, 그쵸. 캐시의 마지막에 저도 안심하고. 네네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안심하는 게 한계라고 볼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쵸. 누군가에게는. 수도 왜냐하면 헤어트는 어쨌든 이 가족의 소위 정상적인 구성원이고 백인이고 뭐 이렇기 때문에 받아들여질만 했겠지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예.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안심을 하고 싶지만 보면 히스클리프의 그 힘이 너무 큰 거죠. 사실 마지막 엔딩까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죽은 다음에도. 맞아.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 작품을 잘 썼다고 얘기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조금 더 캐릭터에 대해서 더 한 명 한 명 얘기해 보려고 했는데 많이 못해서 네네네. 캐서린부터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캐서린은 아까 일부에서 좀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캐서린의 욕망은 두 가지예요. 근데 이게 내가 보면은 예전에 어렸을 때 회상을 해보면 뭐 그 영어회화 때 뭐 무슨 토크하고 막 대화하고 막 그런 토론하고 그랬을 때 주제 중에 제일 막 사람들이 흥미롭게 막 열정적으로 끼어들면서 얘기했던 것이 사랑해야 돼, 결혼해야 돼, 사랑하면 결혼해야 돼,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야 돼, 막 그쵸. 이런 얘기들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 두 가지 아이디어에 대한 욕망이 있었는데 이게 하나의 대상으로 수렴되지 못해서 맞아요. 캐서린은 비극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면서 그러니까는 린튼가에서 잘 안주해서 살면서 좋은 안주인이 돼서 살면서도 히스클리프를 놓치지 못하는 거죠. 네, 이게 그러면서 넬리에게 히스클리프가 나야.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선언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히스클리프가 나라 그랬을 때 그 히스클리프는 어떤 존재였을까? 그 생각을 해보게 되죠. 캐서린에게 히스클리프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집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아버지에서 장자로 이어지는 아들로 이어지는 관계에서 캐서린과 히스클리프는 묘하게 그러니까 주변으로 밀려났던 거예요. 맞아요. 예, 하인들도 주변이었지만 이 두 존재는 조금 더 다르게 주변으로 밀려나 있어서 같이 할 수 있는, 자기랑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였고 캐서린도 굉장히 열정적이고 에너지가 많고 막 그 활달한 성격인 거예요, 사실은. 그쵸. 그런 에너지와 열정이 히스클리프에게도 같이 있어서 같이 뭔가 할 수 있는, 뭘 하든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던 거죠. 사실은 가장 둘이 제일 비슷하죠. 캐서린이 등장인물들 중에서 가장 비슷한 존재는 히스클리프이죠. 예. 그런 점에서 히스클리프가 나야라 그랬을 때 히스클리프가 폭행당하고 그러니까 차별받고 억압받고 그리고 배제되고 이런 게 너무 자기를 아프게 하는 거죠. 아마 주변에 배제되고 차별받는 애들 많았겠지. 여기 다 넬리도 그렇고 조셉도 많죠. 그렇고 다 배제됐을 텐데. 맞아. 근데 나랑 항상 같이 하는 그런 존재가 어느 순간인가는 배제된다는 거에 대해서 괴로웠었겠죠. 그래서 같이 있고 싶고 그랬겠죠. 그거는 사회화로 되지 않는 부분이었었겠죠. 네, 그게 이 점이
이래서 비극이 되는 게 다른 연애 소설 주인공들하고 좀 왜냐하면 다른 연애 소설의 주인공은 그 사랑을 성취하기에 걸맞는 인품과 외모를 갖고 있잖아요, 되게. 그렇죠. 그래서 근데, 보면은 제인 오스틴 저는 잘 모르지만 소설들을 보면 성격도 괜찮고 지성도 괜찮고 그 사랑 이 소설의 주인공이 돼서 사랑을 이루기에 가장 걸맞는 여성이어야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랑이 좌절되면 비극이 되고 사랑이 성취되면 해피엔딩이 되고 그렇죠. 보통. 대개는 그러니까 성취된다는 거는 결혼 주로. 그러니까 예. 이입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주인공이 괜찮아야지 여주가 괜찮아야지. 괜찮아야지 이입을 하고. 여주가 괜찮아. 이렇게 철딱선이 없이 모든 걸 다 지가 막 망가뜨리고 파괴해버리고. 이래서 막 그러면 여주가 아니잖아요. 민폐 캐릭터가 되잖아요, 보통. 예. 근데 캐서린이 그런 민폐 그쵸. 캐릭터인 거죠. 맞아요. 그 점이 다른 로맨스 소설들과 다른 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되게 이런 여성 주인공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을 경우, 그러니까 독자들이 보기에 그랬을까? 그럼 이 소설 잘못 쓴 소설이야. 라고 비판을 받게 되겠죠. 아마 당시에 비판도 비난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 소설이 인기도 있었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제인 에어랑 비교하면 외모는 아름답지 않지만 되게 지적이고 성숙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잘 하는 사람이야라서 로체스터가 저렇게 마치 멋대로 살다가 힘들게 되었을 때 그 곁에 있어줄 법한 그럼직한. 그래서 제인 에어가 잘 됐는지 못 됐는지는 좀 다른 문제지만 어쨌든 제인 에어는 훌륭해. 이게 남잖아요. 그러니까는 교훈이죠. 그러네. 교훈적이지 않은 사람의 연애. 그쵸. 교훈을 얻을 수 없는 예. 캐릭터들이. 그러니까 이게 히스클리프도 이거 지난 시간에 그 프랑켄슈타인 할 때 말씀드렸지만 그 바이런 시인이 되게 인기가 있어서 바이런적인 주인공, 바이런적인 영웅, 뭐 이런 바이러닉 히어로라는 그런 용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로체스터도 그러다가 패가 망신하잖아요. 지 멋대로 막 자마이카도 갔다가 부인 데리고 와서 뭐 안 되니까 다락방에다 올려놓고 막 그러다가 불나고 망하고 뭐 눈 멀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고 히드클리프도 막 어떻게든지 뭘 하고 싶어서 막 하는데 좌절되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용납이 되는 것, 용납이 안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 더 나쁘지? 로체스터와 히스클리프 중에 누가 더 나쁘지? 누가 더 나쁘지? 그렇잖아요. 로체스터 부인이 있는데 결혼했잖아. 그렇죠. 뭐 그런 거. 그리고 되게 이거는 제3세계 시각에서 보면은 진짜 나쁜 놈이지. 로체스터는 그러니까는 그는 로체스터는 귀족이었는데 재산이 없는 귀족이었는데 자기가 부를 이루기 위해서 그 식민지 여성과 결혼을 해서 그 식민지 재산을 갖고 와서 귀족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부인은 미친 여자로 이렇게 그 소설에서는 다락방에 미친 여자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누가 더 개차반이야? 막 이런 거. 누가 더 개차반? 그렇죠. 그래서 히스클리프 같은 경우에 그래서 당시 독자들에게는 찬반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히스클리프는 어쨌든 그러니까 히스클리프의 매료가 되는 거는 어쨌든 이 딴 여자는 없어. 그러니까 일부일처제에 맞아. 한 사람만 보는. 되게 적합한 순애보. 진짜 순애보. 진짜 순애보죠. 너무 순도가 100%인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가족 비극의 이제 히스클리프로 넘어오면 가족 비극의 주인공인 거예요. 결국은 들어와서 내가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왔나? 팔려서
이 집에 왔어. 나 아들 취급해주더라고. 근데 갑자기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나를 이렇게 핍박을 해. 근데 이런 인지가 안 드러나요. 히드클리프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그렇죠. 넬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단지 캐서린과의 관계 안에서만 히스클리프를 볼 뿐이죠. 넬리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예. 근데 히스클리프는 어떤 생각이었을까를 생각하면 계급이라는 점에서 이 히스클리프를 본다면 되게 공감 가고 동정해주고 싶은 인물이죠. 하지만 어떤 그 섹슈얼리티의 문제에 있어서 되게 문제적이죠. 그렇다고 해서 다른 복수하기 위해서 다른 여자랑 결혼을 해서 억지로 결혼을 해서 이런 식으로 세상을 이 자신의 세계를 파괴를 하는지 자신이 속한 세계를 파괴를 하는지 뭐 이런 것도 얘기가 될 수 있죠. 네, 맞아요. 헤스클리프라는 그런 캐릭터가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이해는 가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그렇게 거부당하고 뭐 린튼가에 갔을 때 너는 나가 있고 네가 왜 들어왔냐 여기 막 이렇게 하고 캐서린만 그 안에서 있는 걸 봤을 때 기분 어떤 느낌이었을지 뭐 그런 걸 좀 상상해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그쵸 무서운 거지 이제 이렇게 다 파괴적인 그걸 뭐 파국이다로 이제 끝나는. 맞아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또 이제 그게 이렇게 드라마적으로 보면 근데 이게 얘가 그냥 흑인이어서 못났어.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흑인이었으면 이게 별로 문제가 안 돼. 근데 다크한데 엄청 출중해. 그죠. 린튼은 비교도 안 되게 출중해. 넬리가 그렇게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어떻게 보면 그 백인 사회에서의 무의식적으로 두려운 걸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맞아요. 두려울 수 있죠. 예, 그런 지점들이 인종적으로 보면은 이런 것들이 되게 흥미로울 수 있죠. 예. 그러네요. 네. 그러면 또 그리고 얘기를 더 해보면 네. 그리고 이제 아까 히즈클리프가 이제 그 매매된 가족 구성원, 매매된 가족 구성원에서 이제 그 임대업자, 부동산업자 히스클리프로 성공한 것도 되게 특이한 주목할 만한 지점이죠. 이런 것들도 되게 막장 드라마의 요소로서 되게. 근데 사실은 폭풍의 언덕의 패러다임이 다른 드라마에 맞아요. 굉장히 지금 요즘까지도 많이 사용되고 있으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약간 그 주변 인물들을 잠깐 볼게요. 제가 이제 린턴가는 잘 주목을 안 했고, 그 워더링 하이츠에 있는 인물들을 보면 여기 사람 되게 무뚝뚝해요. 맞아요. 근데 그 오지에 있는 사람들이 무뚝뚝해요. 사교적이지 않은 사람들. 사교적이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퉁칠 수도 있고 그런 기본에서 조지프를 조금 볼 수 있는 게 조셉이라고 해야 되나? 조세프라고 발음해 조지프라고 발음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냥 표준어로는 조셉인데 조셉 근데 번역서에는 조지프라고 하신 것 같더라고요. 조지프. 네, 아마 그 발음이 맞겠다 싶은데요. 조지프 같은 경우 되게 그 무뚝뚝함이 되게 흥미로워요. 제가 그 아까 재미 오기 전에 궁금해서 재미나이한테 조지프의 종교는 어떻다고 봐야 되지? 조지프의 신앙은 어떤 종교에 기반했다고 보면 좋을까? 영국 국교도 같진 않은데 내가 그랬더니 답을 해준 게 대부분이 영국 국교도라기보다는 왜냐면 영국 국교도는 거의 종교적인 색깔이 일상생활에서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규범화된 종교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 청교도들이 너무 신앙적인 거를 그러니까 일상에서 강조하다 보니까 거부감을 엄청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일어난 게 청교도 혁명이라는 말을 듣지 못하고 내란이라고 불리는 영국에서는 내란이라고 불리는 내전이라고 불리게 되는 게 시빌워라고 불리게 되는 게
청교도들의 신념을 영국 사람들은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다 했을 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개신교도들한테는 비국교도들이죠. 예. 근데 내가 제가 볼 때도 좀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아마도 복음주의라든지 감리교 쪽 종교였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노동자라든지 소장농들에게서 주로 보이는 종교가 그랬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 복음주의가 한번 이제 감리교로 넘어오게 되고 감리교로 복음주의 넘어오게 되고 미국에 오면 굉장히 적극적인 종교가 감리교, 복음주의로 넘어오게 돼요. 네네. 그래서 좀 그 조세프가 그러니까는 그냥 우리 한국 사회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개신교를 떠올릴 때 그런 신앙, 신념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종교가 그런데 그 종교가 기독교적인 신앙의 기본을 잃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에게 그 요체가 무엇입니까?라고 했을 때 당신의 그 가르침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에 대한 것, 캐서린, 그러니까 자기도 가족으로서.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그 집에 꿋꿋이 살아요. 나가지도 않고. 꿋꿋이 히스클리프 되게 싫어하는데 끝까지 살고 같이 뭐 비즈니스 상담도 하고 같이 그러니까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싫어해요. 그런 게 그 사람에게서 그게 안 보이는 거죠. 이 사람 종교적 신념이고 성실하고 우직하고 잘 하는데 과연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에 대한 아이디어는 전혀 없는 그런 것도 되게 잘 그렸다고 봐요. 그런 인물들에게서 잘 그려졌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참 잘 그렸다고 보는 게 럭우드와 넬리 선생님도 수정쌤도 엘렌이 좋다고 그나마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신 거예요? 그나마 약간 근데 그런 뭔가 자기 기준이 있는 채로 어쨌든 이야기하는 사람이고 객관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인 것 같아서 그나마 이 지회에서는 제일 마음이 놓이는 사람. 그쵸. 네네.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 경험에 기반해서 자기 감정 느끼는 거를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알 수 있죠. 넬리가 그렇죠. 네. 네, 그게 화자여서일 수도 있고, 근데 약간 그런 감정과 객관적인 거 중간을 잘 왔다 갔다 한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캐서린이나 이런 이 가족들을 걱정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아닌 건 또 아니라고 얘기하는 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관점에서 판단할 때도 있고, 그래서 넬리의 뭐 캐서린에 대해서 비판적인 모습을 갖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나름대로 판단을 딱딱 하는데 그게 되게 세속적인 판단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아니면 그래서 아닐 때도 있고, 되게 흥미로운. 근데 정말 평생을 그렇게 다른 사람에 고용돼서 사는 입장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럼직한 개연성 있는 무조건 착하거나 무조건 나쁘거나가 아니라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이 되고 라구드도 재밌어요. 저는 라구드도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라구드가 어떤 인물인가 계속 이렇게 주의하면서 읽었거든요. 이번에는. 그런데 일단 런던에서의 그런 사교계에 그러니까 실증이 나서 왔다 그랬는데 보니까 채였어. 그쵸? 그런 것 같아요. 채인 게 아니라 약간 그 거리를 두고 싶은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이 히스클리프와 캐서린 한국은 전혀 반대되는 사람인 거예요. 누군가와 가까이 지내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섣불리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가까이 가지 못해. 이게 보면 들어왔을 때 캐시가 좋았어. 근데 며느리였다는 얘기를 듣고 뭐 하다가 아예 끊었어. 거리감이 생기고. 그러다가 나중에 두 번째 방문해서 그 헤어튼과 캐시가 친하게 지내는 걸 보고 아 나도 캐서린한테 친하게 지냈어도 됐겠구나 했던 얘기하잖아. 그러니까는 이게 되게 사랑에 대해서 되게 조심스러운 사람인 거예요. 감히 어떻게 가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럭우드가 보는 히스클리프와 그 다음에 캐서린의 그 만남과 사랑이 되게 객관적으로 보일 수 있고 그러니까 탈감정해서 볼 수도 있으면서 더 공감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런던에서 이렇게 맞아. 솔로로 살고 있는데 쟤네들은 좋겠다 이런 마음이 사실은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예. 그렇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일반 우리가 그 록우드의 입장이 교양받은 중산층 영국 독자들과 같은 거죠. 현실에서는 이런 사랑 절대 안 해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일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빠뜨린 거 별건 아니지만 히스클리프라는 이름. 히스클리프라는 이름이요. 그 죽은 아들이 그 언쇼 아들이 죽은 아들인데 그 죽은 아들 이름을 그대로 따줬다 그랬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름도 없이 온 거예요, 이 친구는. 그래서 집시보다는 팔려온 외국인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됐어요. 이름도 없는 존재였는데 근데 어떻게 아들 이름에 히스클리프라는 히스라는 게 관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자라는 영국의 그 황무지에 오로지 자라는 그런 덤불 쓸모없는 이파리들. 그러니까는 그게 있는 뭐 절벽이란 뜻인 거예요. 되게 이름이 그러네요. 히스클리프. 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황량한 초록이라고도 할 수 있고 예쁜 이름들이 있을 수 그래서 제가 그 그린 선생님 있잖아요. 숲의 아이 아까 그 노래 제목이 뭐였죠? 숲의 아이 맞아요. 숲의 아이를 듣고 싶다고 했던 게 숲의 아이라 그랬을 때 아이디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숲에서는 뭔가 도시의 불안정한 것들이 그러니까 혼란스럽고 불안정했던 것이 숲에 가면 회복이 되고 뭔가 숲에서는 뭔가 돌봄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순수하고 그런 존재일 것 같잖아요. 분쟁이 없을 것 같고 인간 사회에 뭔가 갈등이 이런 게 없을 것 같고 뭔가를 이룰 것 같은 그런 숲의 아이인데 얘는 히스클리프야. 숲과는 조금 다른 히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너무 황량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황량한 이름을 아들에게 지어줬었을까? 그러네요. 근데 그게 아마 이제 이게 문학적 장치였겠지. 아마 그 쓰는 순간에. 그러니까 너무 황량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백지 상태인 존재 히스클리프를 보여준 건 아닌가 싶더라고요. 네. 히스클리프 얘기까지 또 해봤고요. 참 네. 근데 영화를 안 봐서 저도 영화에서는 영화를 안 어떻게 전개가 됐을지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그러네요. 네. 보신 분들이 있으면 그런 것도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 또 생각할 거리가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좀 하지 못하신 이야기가 있거나 아니면 우리 또 클럽을 또 할 텐데 그때는 또 어떻게 이야기 하실지 뭐 이런 얘기 있으시면 해주시죠. 글쎄 그냥 다 얘기한 것 제가 아는 거는 제 관심 있는 거는 얘기가 다 된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읽으셨을지 역시 좀 궁금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면 좋겠고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한다면 집이라는 것 집이라는 공간, 환경 또는 어떤 이미지로서의 집 우리가 보통 그 하나의 은유와 상징으로 얘기할 때의 집, 내 쉴 곳은 집, 작은 집뿐이는가, 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런 집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면서 이게 우리말로는 어떻게 하는 게 사람에게 적용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는데 가축화한다는 거, 도메스티케이트 한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마 이 얘기를 조금 더 하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캐서린의 욕망에 대해서도 아마 조금 더 얘기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다시 반복해서 또 얘기를 하게 되면 액자 소설 저는 좀 내러티브에 관심이 있거든요. 사실은 뭐 그래서 액자 소설에서 액자 소설로 조금 더 재미있게 읽는 방식에 대해서도 좀 얘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이렇게 또 북클럽에서는 그런 이야기들도 더 나눌 것 같고 오늘 사실 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또 있어서 더 디테일한 얘기들 많이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또 애면 언니들 폭풍의 언덕 2주에 걸쳐서 읽었고요. 또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얘기해보니까. 재미있어요.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작품보다 재미없었다고 치고 얘기하는 것도 재미있고 그래서 북클럽에서는 수정쌤이 재미없다고 한 얘기를 조금 더 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제가 재미없다고 그렇죠. 했어요. 선생님한테. 재미없다기보다는 힘들었다. 맞아. 힘들었다고 한 부분. 마지막 그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가면서 그 부분들을 좀 우리가 얘기를 해봐도 재밌겠다 싶습니다. 네. 저도 좀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저의 어떤 도덕관념이 아니야, 맞아요. 그래요. 있어서 이거를 약간 불편하게 느끼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예전에 같으면 이런 거를 되게 좋다고 했을 건데 이제 어느새 난 이런 걸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그 쾌락 원칙, 플레저 프린시플대로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쵸. 그럴 거예요. 맞아요. 네. 이게 플레저 프린시플대로만 살다 보면 죽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게 죽음 충동으로 바뀌어 버린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거의 그 수준이에요. 지금 아주 잘 충동이요. 보여준 거죠. 네네네. 어쨌든 그런 이야기 정말 서로를 막 이렇게 막 파괴하고 사랑하면서도 그런 이야기 어떤 뭐 되게 고전적인 사실 얘기죠.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이 많이 써먹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많이 어떤 하나의 원형이 됐죠.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요즘 무드랑은 좀 맞지 않는데 저 어렸을 때 뭐 20대까지만 해도 이런 사랑에 대한 무드가 굉장히 많았다고 저는 느껴요. 근데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야 라는 느낌도 있고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네. 또 북클럽 하게 되면 더 저희 또 이런 얘기도 또 같이 하고 그럼 재밌을 것 같고요. 네. 오늘은 또 이렇게 마치고 마지막 곡 들으면서 저희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곡은 클래식과이와 김수영이 부르는 What If 듣고 저희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alk about 특별한 건 없죠. 이런 감정도 그런대로 괜찮죠. Can we take it slow? 잘은 몰라도 To make it easier To make it easier 복잡한 머릿속 서투른 표현들도 빙빙 돌다
돌다 보면 의미 없이 흐르죠. I'll tell all my pretty lies to make it easier. What if this means love? 망설일 필요는 없죠. 서로 알 수 없어도 But there's something we all know happening. It's happening. Wanna talk about 특별하지 않죠. 희미한 감정도 그대로 괜찮아요. Can we take it slow? 뭔진 몰라도 To make it easier. To make it easier. To make it easier. 항상 반복되는 우리의 시간들은 빙빙 돌다 보면 의미 없이 흐르죠. I'll tell all my pretty lies to make it easier. To make it easier. What if this means love? 망설일 필요는 없죠. 서로 알 수 없어도 But there's something we all know happening. It's happening to us now. Green light had been given to the aggressor. This love 망설이